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자퇴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자퇴가 단순히 학업에 대한 포기나 반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 학교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안전 문제에 대한 절박한 저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작은 LA의 한 고등학교의 한국 수학여행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단 한 번의 한국 여행이 미국 학생들의 시각과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에이미 존슨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제 인생은 언제부터인가 불안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갈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이게 보통일까요? 에이미, 오늘도 안전훈련이야. 준비해. 친구 제시카가 문자를 보냈죠. 또 총기 대피 훈련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훈련,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교실 뒤편에 숨어 불을 끄고 목소리를 죽이며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 두려워하는 시간. 이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일까요? 전혀 아니죠. 창문 밖을 바라보니 경찰차가 또 한 대 지나갑니다. 지난주 옆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3명의 학생이 다쳤다고 했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다음은 우리 학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항상 따라다녀요. 제발 오늘만은 무사히 지나가길.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제 모습이 슬퍼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학기에만 우리 반에서 3명이 자퇴했어요. 다들 이유는 달랐지만 결국 공통점은 안전이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샘은 지난달 홈스쿨링으로 전환했죠. 더 이상 이런 불안 속에서 공부할 수 없어, 에이미. 샘의 마지막 말이 자꾸 생각나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국 중고등학생들의 자퇴율이 27% 증가했다고 해요. 주된 이유?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 뒤가 서늘해지는 느낌, 큰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는 반응, 이런 것들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어제는 누군가 락커를 세게 닫는 소리에 온 학생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총소리라고 착각했죠. 그 순간의 공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 부모님이 저녁 식탁에서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에이미, 우리도 내가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 걱정이 커지고 있어. 아빠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하셨죠. 사실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발표한 소식은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번 학기 수학여행지는 한국입니다. 교실에 웅성거림이 가득했죠. 한국이라니? 분단된 나라? 북한과 전쟁 중인 위험한 곳? 적어도 제 머릿속에는 그런 이미지뿐이었어요. CNN에서 본 긴장된 38선, 군인들의 모습,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더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건가요? 제가 손을 들고 물었죠.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에이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야.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믿기 힘들었습니다. 정말일까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24시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 정말 같은 지구에 있는 나라 맞나 싶었죠. 결국 여행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요. 한국이 정말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안전한 곳이라면 어쩌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지도 모르겠네요. 가방을 꼬리며 생각했습니다. 안전한 학교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곧 도착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두운 나라를 예상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였죠. 비행기가 천천히 하강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들,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분단된 위험한 나라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에이미, 저기 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르지 않아? 옆자리의 제시카가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죠. 맞아요. 이건 제가 TV에서 봤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항 로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와, 이게 정말 공항이야? LA 공항보다 훨씬 깨끗하고 질서정연한데?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명확했고, 영어 안내문이 곳곳에 있어 외국인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입국 심사 과정이었어요. LA에서는 항상 긴 줄, 지친 직원들, 그리고 불친절한 태도가 일상이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웰컴 투 코리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심사 과정도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문득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 곳곳에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에이미, 너도 느껴? 여기 분위기가 완전 달라. 친구 마이클이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LA에서는 늘 등 뒤가 서늘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불안감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나가는 길에 한국인 안내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여러분의 이번 수학여행 한국 가이드입니다. 서진은 밝은 미소와 함께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친절함이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한국의 아름다움과 안전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 있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곳곳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들, LA의 혼잡하고 위험한 거리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서진, 한국은 정말 안전한가요? 밤에도 혼자 돌아다닐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한국에 대한 제 궁금증은 끝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예요. 밤늦게 여성들이 혼자 돌아다닐 수 있고 총기 사고 같은 것도 거의 없어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LA에서는 해가 지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항상 배웠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니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화려한 불빛과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위험한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걸까?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걱정하며 살았던 불안한 현실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평화로운 도시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을 때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에이미,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분단 국가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LA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게. 제시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상했어요. 첫날부터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진짜 모험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이 나라가 내게 가르쳐줄 많은 것들에 기대감을 느끼고 있었죠. 오늘은 경복궁을 방문할 거예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랍니다. 아침 일찍 서진의 밝은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산의 실루엣이 LA와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경복궁이 뭐야? 제가 버스 안에서 물었어요.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핵심 궁궐이에요. 600년 전에 지어진 곳이죠. 오늘 여러분은 한복도 입어볼 거예요. 한복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전통 의상이라고 설명해 주긴 했지만 실제로 입어본 적은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옛날 옷을 입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복궁 근처에 도착해서 한복 대여점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은 형형색색의 한복들로 가득했어요. 빨강, 파랑,
노랑 화려한 색상과 아름다운 디자인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죠. 에이미, 이 연보라색이 내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아. 서진이 한 벌에 한복을 건네주었어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긴 치마가 바닥을 쓸고 짧은 저고리는 색감이 너무 예뻤습니다. 와, 에이미, 너 완전 공주님 같아. 제시카가 놀란 눈으로 말했죠. 다른 친구들도 각자 다른 색의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모두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서로를 보며 웃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복궁으로 가볼까요? 한복을 입으면 입장료가 무료랍니다. 서진의 안내에 따라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거대한 문 앞에 서자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LA의 현대적인 건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이 문은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조선시대 왕들이 직접 드나들던 곳이죠. 서진의 설명을 들으며 문을 지나갔습니다. 넓은 마당,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건물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LA에서는 100년 된 건물도 찾기 힘든데 여기는 수백 년의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여러분, 이곳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관광객들을 배려해주세요. 서진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뜻밖에도 그들은 한국의 전통 의상을 즐기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즐기는 모습이. 제가 제시카에게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다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긴 치마가 바닥을 쓸며 내는 소리, 고궁의 나무 기둥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전통 음악 소리까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체성이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LA의 혼잡하고 긴장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경회루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서진이 잠시 멈춰 설명해 주었어요. 이곳은 왕이 중요한 연회를 열던 장소예요. 연못 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달빛이 물에 반사될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물에 비친 경회루의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순간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 멈췄습니다. 이 순간을 사진이 아닌 마음에 담고 싶었거든요. 에이미, 여기서 사진 찍자. 친구들이 불렀지만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더 느껴보고 싶었어요. 미국에서는 늘 서두르고 경계하고 불안해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 제 말에 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보여드릴 것이 많아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니까요.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나올 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불안한 일상과 이곳에서 느낀 평화로움이 대비되면서 무언가 큰 깨달음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한국은 분단 국가라서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곳에서 안정감을 느끼다니.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그 느낌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제가 서진에게 물었어요. 서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내일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경험해 볼 거예요. 명문 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랍니다. 그 말을 듣자 다시 긴장이 되었어요. 미국의 학교와 한국의 학교는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정말 이곳의 학교는 안전할까? 많은 궁금증이 생겼지만 오늘 경험한 것들로 인해 더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인 대한고등학교를 방문합니다.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서진의 설명을 들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교 방문이 그다지 기대되지 않았어요. LA에서의 학교 생활은 늘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했으니까요. 학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다른 나라의 학교가 얼마나 다를까 싶었죠.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고 들었어. 로봇처럼 공부만 하는 곳 아닐까? 옆자리에 마이클이 속삭였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개인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대한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학교 입구에는 경비원이 있었지만 LA처럼 금속 탐지기나 엑스레이 검색대가 없었어요. 학생들은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죠. 미국의 학교처럼 마치 교도소 같은 보안 시설이 없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2학년 3반 교실에서 수업을 참관할 거예요. 교실로 들어서자 한국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과 따뜻한 환영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교실 뒤편에 앉아 수업을 지켜보는데 예상과 달리 수업 분위기가 자유롭고 활기찼어요. 선생님은 학생들과 토론을 유도하고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한국의 수업 방식이에요.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옆에 앉은 학생 대표 민준이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유창한 영어에 놀랐죠. 근데 너희는 보안 검색이나 총기 대피 훈련 같은 건 안 해?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민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총기 대피 훈련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한국에선 학생들이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요. 화재 대피 훈련은 가끔 하지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LA에서는 매달 하는 총기 대피 훈련이 이곳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니. 얼마나 다른 환경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복도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며 웃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곳 학생들은 그런 긴장감 없이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점심시간이에요. 급식실로 이동할게요. 민준이가 안내했습니다. 급식실로 향하는 길에 학교 시설을 구경했어요. 깨끗한 복도, 밝은 교실, 그리고 곳곳에 있는 학생들의 작품들 미국 학교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함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자, 여기가 우리 학교 급식실이에요. 오늘 메뉴는 비빔밥, 미역국, 김치, 그리고 과일이에요. 급식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LA의 학교 급식은 피자, 햄버거, 튀긴 음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채소, 단백질, 국, 밥이 균형 있게 제공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야? 레스토랑 음식 같은데?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죠. 급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는데 그 맛이 놀라웠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이었어요. LA 학교 급식의 기름진 맛과 너무 달랐습니다. 너희는 매일 이런 급식을 먹어? 정말 부럽다. 제시카가 한국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매일 다른 메뉴가 나와요. 영양사 선생님이 영양 균형을 고려해서 식단을 짜세요. 점심을 먹으며 한국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일상, 꿈, 고민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만 그들의 학교 생활에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었죠. 너희는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껴? 제가 물었어요. 민준이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학교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어떻게 배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LA에서 저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공부했는데 여기 학생들은 그런 걱정 없이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급식 시간이 끝나고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문화 교류 시간이 이어졌어요. 그들은 K-팝 댄스를 가르쳐주고 우리는 미국 팝송을 불렀죠. 문화는 달라도 음악과 춤을 통해 쉽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미, 어때? 한국 학교는? 교류 활동을 마치고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달라요. 학생들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급식부터 교육 방식까지 모든 게 학생을 위한 것 같았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 교육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루 경험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급식 문화는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LA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불안과 긴장이 이곳에서는 필요 없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한 곳일 수 있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저는 학교를 위험한 곳, 경계해야 하는 공간으로 여겼는데 이곳에서는 학교가 배움과 성장을 위한 안전한 터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경험한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 학생들의 밝은 웃음, 맛있고 건강한 급식,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느끼는 안전함, 이 모든 것이 제가 알던 학교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나요? 궁금해서 서진에게 물었어요. 내일은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탐험할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약간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밤거리라니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의 안전함을 생각하면 내일의 탐험도 분명 새로운 발견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한 일정이 있어요. 서울의 밤문화를 경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서진의 말에 우리 모두 흥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LA에서는 해가 지면 외출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거든요. 부모님은 항상 어두워지면 집에 있어야 해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여자 혼자서 밤거리를 걷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안전할까? 밤에도? 제 걱정을 눈치챈 서진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7시 우리는 먼저 명동이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거리로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한 거리였어요. 여기가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 거리인 명동이에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롭게 구경하고 9시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요. 서진의 말에 모두 놀랐습니다. 자유시간이라니. LA에서는 단체 여행 중에 학생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우리끼리 다녀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서진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는 안전해요. 길을 잃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모두 휴대폰 있잖아요. 친구들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런 자유로움이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우리는 2명씩 짝을 지어 명동 거리를 탐험하기로 했어요. 저는 제시카와 함께였죠. 야, 에이미. 이거 완전 놀랍지 않아? LA였으면 절대 이렇게 못 다녔을 텐데. 제시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8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특히 놀라웠던 건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가게에서든 점원들은 친절했고 영어를 못해도 바디랭귀지와 번역 앱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죠. 한국의 화장품과 패션 아이템들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상점에서 나와 거리를 걷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어깨에서 평소의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LA에서는 항상 가방을 꽉 붙잡고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풀어졌습니다. 에이미, 저기 봐. 저 여자애들 우리보다 어려 보이는데 혼자 다니고 있어. 제시카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웃으며 길을 걷고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정말 믿기지 않아. 한국은 이렇게 안전한 곳이었구나. 9시가 되어 우리는 약속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안전하게 돌아왔고 각자의 경험을 흥분된 목소리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다들 좋은 시간 보냈나요? 이제 더 특별한 곳으로 안내할게요. 서진은 우리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고 친구들끼리 모여 대화를 나누며 연인들은 강변을 거닐고 있었죠. 여기가 한강공원이에요.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죠.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강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니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강 건너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떨어진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LA에서는 밤에 공원에 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제 말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CCTV가 많고 경찰의 순찰도 잘 이루어져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서 범죄율이 매우 낮답니다. 강가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불안과 공포가 이곳에서는 필요 없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긴장 속에서 살았는지 이제야 깨닫겠어. 마이클의 말에 다들 공감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총기 사고와 폭력의 위험 속에서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왔던 거죠. 밤 11시가 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고 안전했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영업 중이었고 택시들이 거리를 오가며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서진이 물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밤을 경험해보니 어땠나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이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북한과의 분단 상황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진짜 위험한 곳은 총기 사고가 일상인 우리나라였던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진실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LA에서는 등하교 길에도 항상 불안했고 학교에서도 언제 비상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공포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안전함 속에서 살 수 있다니.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불빛이 환한 서울의 밤거리, 그리고 그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두려움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네.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벌써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LA로 돌아가면 다시 그 불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미국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단순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 승객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곧 도착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방송이 들리자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풍경은 일주일 전과 다를 것 없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왔네. 제시카가 옆에서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제 마음처럼 아쉬움이 묻어 있었죠. 우리 모두 한국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을 뒤로하고 익숙한 불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달라진 환경이 느껴졌습니다. 삼엄한 경비, 무장한 공항 경찰들, 그리고 모두의 얼굴에 묻어있는 긴장감. 인천공항의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에이미, 여기야. 부모님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달려가 안기자 엄마는 저를 꼭 껴안으셨어요. 걱정했단다. 뉴스에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다고 해서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그건 미국 뉴스에서만 그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실제 한국은 너무 평화롭고 안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곳이었죠.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어요. 한국의 안전한 거리, 질 높은 교육 시스템, 건강한 급식,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학생들이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상상해보세요. 학교에 총기 대피 훈련도 없고 금속 탐지기도 없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아빠가 한 말씀 하셨죠. 내가 그렇게 한국을 좋아할 줄은 몰랐구나. 보통 미국 학생들은 해외여행 후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번 여행은 제 눈을 열어주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해 제 방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교 총기 대피 훈련 안내문이 여전히 놓여 있었고 창문에는 견고한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꿈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경계하는 제 모습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긴장감 없이 등교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학교에 도착하자 보안 검색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가방을 엑스레이 기계에 올려놓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일상적인 절차가 이제는 괴로웠어요. 대한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과정 없이 자유롭게 등교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에이미, 한국은 어땠어? 친구 샘이 복도에서 저를 발견하고 물었어요.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의 충격적인 경험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샘, 너무 달랐어. 그곳에서는 정말 안전했어. 매일 밤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었고 학교는 교도소가 아니라 배움의 장소였어.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선생님의 말씀보다 창밖의 순찰 경찰차가 더 눈에 들어왔고 급식 시간에 나온 기름진 피자와 감자튀김을 보며 한국의 건강한 급식이 그리워졌습니다. 방과 후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일주일간 경험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제 마음속에 자라난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부모님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명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후의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준비였어요.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 두려움 없이 성장할 권리, 이건 모든 학생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놀랍구나. 하지만 유학은 큰 결정이야.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고등학교 프로그램, 대학 입학 요건, 언어 과정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학교에서 또 총기 대피 훈련이 있었습니다. 교실 뒤편에 숨어 불을 끄고 기다리는 동안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이건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였죠.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에 지원하고 싶어요. 영어와 한국어로 수업을 듣고 나중에는 한국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부모님은 제 진지함을 느끼셨는지 이번에는 더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도 알아볼게.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야.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한국의 평화로운 거리와 안전한 학교를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어요. 서울국제학교에서 저를 받아들이겠다는 입학 허가서였습니다. 부모님도 마침내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로 했죠. 내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내 꿈을 응원할게. 처음 1년은 시험 삼아 가보고 잘 맞으면 계속해도 좋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LA에서의 생활을 돌아봤어요.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았던 나날들, 그리고 한국에서 느꼈던 자유로움과 안전함,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출국 전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결정이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길 바라. 언젠가 미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가 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다른 문화가 아니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를 추구할 용기였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